문희상 이야기를 할 건데요. 저는 해외 나가서 왕따 당하는 거는 문재인만 당할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이 문재인 정권의 국회의장인 문희상까지 국제 왕따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관련된 소식 홍철기 부장이 전해드립니다. 예, 어제 문재인 같은 경우는 아베를 만났을 때 뭐 본인이 길을 가다가 그죠? 회담장에서 옆으로 잡아 끌어서 본인의 결단력으로 승부사 기질로 잡아 끌어서 대화를 나눴다. 이런 보도가 나왔죠. 그런데 일본 쪽에서는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민정 대변인 청와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호적인 상황에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일 우호를 강조하고 마치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전혀 앙금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반면에서 일본 쪽에서 나오는 보도는 그렇지 않다. 분명히 지금 한일협정 위반이고 국제법 위반이고 대법원의 판결이 문제가 있다라고 분명히 여러 번 재차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하고 우호적이었다는 한국의 보도가 있다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일본 측에서는 지금 한국 측 얘기는 한국 측에게 물어봐라 라고 얘기해서 상당히 불편한 심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지소미아가 조만간에 이제 만료가 되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지소미아가 파기가 되게 되는 건데 사실 미국 입장에서도 지소미아가 한미일 동맹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국방상 지금 지소미아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조만간에 도발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일단 어제 국정감사에서도요. 그 국정원 국정감사를 했죠. 그때서도 지금 나온 얘기가 북한에서는 12월에 미북 회담을 하고 싶어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일본은 뭐 결정됐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종합된 기사를 파악해 볼 때는 아니다. 일단 그건 북한 쪽의 희망사항이다. 그렇다면은 북한에서 그 희망사항은 굳이 국정원에 물어보지 않더라도 공개적으로 김영철이라든지 김명길이라든지 쭉 얘기를 한 바가 있거든요. 연말까지 지금 하지 않는다면은 자기네가 불과 불이 맞닿는 일이 벌어지겠다. 바로 ICBM을 쏘겠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무엇이겠습니까? 지소미아가 지금 필요한데 지소미아를 연장하기 위한 명분이 필요한 것이 지금 문재인 정권입니다. 그런데요, 문희상도 일본에 갔는데 또 박대를 당했습니다. 도쿄에서 열린 6차 G20 국제의장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산토 아키코 참의원 의장과의 회담을 요청했지만은 산토 측에서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 사진을 찍는데 사진도 구석 자리에 배치를 했습니다. 저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게요. 이게 편집을 하다 보면 보통 이제 개최국이 일본이다 보니까 이렇게 편집을 하다가 보면은 맨 끝은 잘릴 수도 있고. 그렇죠. 예, 본인들이 뭐 일본에서야 자르질 않겠습니다만 언론사들이 국제적으로 이렇게 이용을 할 때 확대를 하다 보면 자를 수가 있잖아요. 그 문희상 의장의 자리는 잘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리입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대한민국이 G20에서 차지하는 위상이라든지 또 일본과 사실 가장 가까운 나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나름의 특수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전통의 우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문재인 정권에서는 동맹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요.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저 구석 자리를 줬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상당히 무시를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문희상 의장이요. 문제가 여기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지난 2월에 아키히토 일왕을 전범의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사죄를 요구했거든요. 그랬더니 산토 의장이 문희상 의장의 발언을 철회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는데 그거를 그냥 무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 전범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쉽게 사용을 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범, 기업 이런 단어들을 많이 쓰는데 그런 단어는 사실 국제법상 있지를 않는 단어예요. 전범이라는 것은 전범 재판에 회부돼서 전범으로 결정이 난 사람들이 전범인데 지금 일왕 같은 경우는 어쨌든 국제법상으로는 전범이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재판의 과정에서 전범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좀 뭐 언론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일반 국민 같은 경우는 전범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대한민국에 고위직을 하고 있고 특히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 삼부요인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장이 비외교적인 언어를 사용해가지고 결국에는 한일 관계가 나빠졌고 본인 자체도 지금 박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하지만 문희상 의장은 나름대로 지일파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4년부터 4년간
한일의원연맹의 회장을 역임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일 때문에 자민당의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을 비롯해서 친분이 있는 일본 정치인들도 지금 문희상 의장을 만나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니카이 간사장 같은 경우는 한국에 오게 되면은 이렇게 자유한국당의 당직자들도 만나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김병준 당시 비대위원장이랑 만나고 갔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장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만날 수가 있는 사이고, 또 문희상 의장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친분이 있다라고 하는데 친분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지금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6일 멕시코 출국 전까지 성사가 불확실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4일 현재 친한파인 한일의원연맹의 가와무라 다케오 간사장은 면담을 했다고 합니다. 유일하게 일본 사람들 중에서, 일본 의원들 중에서는 그 가와무라 간사장만 유일하게 만났고요. 그리고 심지어 문희상 의장이 주일 대사관저에서 난간표 대사와 식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취소가 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뭐 언론에서는 혐한 시위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서 오찬 모임을 취소했다고 하지만은 그만큼 지금 일본에서 문희상 의장에 대한 이미지는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사태에 대해서? 제가 국회의원을 이제 19대 시작했으니까 12년도에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저 이제 국제기구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제 기억에 제가 그때 너무나도 대한민국에 감사했었어요. 왜냐하면 이재영이라는 사람은 능력이 그렇게 없다 하더라도 전 세계에 있는 각국의 지도자들 뿐만 아니고 이런 전문가들이 끊임없이 저한테 문의가 오는 거예요. 무슨 문의가 오냐? 대한민국에 있는 정치인들, 대한민국에 있는 경제인들, 대한민국에 있는 인사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싶고 배우고 싶고 뭔가를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선진국에서 대부분, 물론 후진국이란 말은 쓰기 싫지만 지금 개발도상국에 있는 나라들은 대한민국이 하나의 우상화되어 있을 정도로 우리는 굉장히 큰 이 칭찬을 받던 나라인데, 요즘에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은 많이 추락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사실이에요. 너무 안타깝죠. 왜? 불과 3, 4년 만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건 이제 큰 틀에서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그럼 어제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와의 만남을 생각을 해보자고요. 11분 만났습니다. 11분 만났는데 이게 준비되지 않았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왜? 거기에 일본어 통역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영어로 통역을 했다는 거예요. 순차 통역을.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의 그 통역이 같이 있었던 통역이 영어로 하면, 이게 우리말 하면 그걸 영어로 번역하면 그 영어를 받아서 일본어로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바로바로 통역이 안 되니 시간이 좀 더 걸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11분 동안 그 순차 통역, 특히 영어 때문에 한 번 더 걸러서 가야 되는 내용이, 그러면은 내용은 한 3, 4분? 4, 5분 많이 줘봤자 그 정도밖에 대화를 못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이 대화하는데도 4, 5분 걸리는데, 예, 예. 총리하고의 대화가 3, 4분밖에 안 됐으면 과연 그 의미 있는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거기에 대해 의구심이 들고, 그럼 저희가 100번 양보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만나려고 했던 그 모습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칭찬해주자라고 하자고 칩시다. 그런데 그거를 그 회담에 대해서, 그 환담이라고 합니다. 회담이라고도 안 합니다. 너무 짧았기 때문에. 예. 그 환담에 대해서 지금 우리 청와대가 가지고 나오는 이 설명들, 자화자찬이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보면 웃긴 게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순신 찾고 죽창가 부르짖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일본에서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반응들은 뭡니까? 아주 냉담하고 차갑잖아요. 냉소적이더라고요. 냉소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지금 만나긴 만났고 거기에 의미를 두고 싶긴 하지만 그거에 대한 해석이 우리 한국 측과 대한민국 측과 일본 측이 너무나도 괴리가 크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신뢰를 잃게 되잖아요. 그럼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그럼 미래에 대한 대화가 됐든 뭐가 됐든 그 관계가 잘 설정이 되고 유지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도 지금 현재 구조상 매우 우리가 불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지소미아는 지금 11월 23일 0시를 기준으로 해서 파기가 됩니다. 이대로 그냥 가면은, 연장을 안 하면. 예, 18일 남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간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곳이에요. 일본은 시간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협상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대등한 위치에서 해야지 협상이 잘 이루어질 텐데, 우리는 시간에 쫓기고 있고, 게다가 지금 한미 간에 지금 공조가 깨지고 있고 균열이 되고 있다는 부분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지소미아 파기하지 말아라고 지금 미국에서 전방위 압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일본에는 아무 소리도 안 해요, 거의. 그리고 또 우리는 뭐가 걸려 있습니까? 방위비 분담금. 맞습니다. 방위비 그거에 대해서도 지금 압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상황이, 대한민국이라는 상황이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협상이란 이 큰 틀 안에서는 매우 불리한 위치인데, 그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 이유가 뭐냐?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불과 얼마 전까지 일본이 들었을 때는 좀 기분 나쁜 말을 막 한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럼 어떻게 주워 담을 건지, 그거에 대해서도 지금 전략이 아무것도 안 보이고, 무조건 그냥 일본하고 대화를 잘하면 된다는 식으로 지금 정부 여당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 누가 저한테 욕을 했으면 저는 최소한 그럼 그거 사과는 하고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사과가 정당한지 아닌지는 우리가 두고 봐야 돼요. 왜? 일본이 잘못한 부분 분명히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당연히.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 협상의 틀에서 어떻게 이걸 풀어나가느냐, 그거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결국에 이 협상의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익하고는 좀 반하는, 아니면 최소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협상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면, 그거에 대한 그 나쁜 협상 결과는, 그거에 대한 피해는 누가 보겠습니까? 고스란히 우리 국민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외교를 할 때는 조심히,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머리를 쓰고 계획을 하고 전문가들을 통해서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실패했다는 부분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저는 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개탄스러운 것이 무엇이냐면, 문재인 정권이 일본을 향해서 다시는 지지 않겠다라는 등, 그리고 지소미아 파기를 해도 우리가 손해볼 것은 없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제 지소미아 종료 시기가 다가오니까 마치 일본 바지가랑이를 붙잡듯이 정말 아쉬운 티를 너무 팍팍 내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아베와 대화를 한 것 우리는 11분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측에서는 또 그걸 또 10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측에서 더 1분을 늘려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10분인지 예. 11분인지 중요한 건 뭐냐면, 그다지 중요한 의미 있는 내용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충분한 시간이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이 핵심이죠. 그것이 핵심이죠. 아까 특히 순자 통역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청와대는 매우 부풀려서 이거를 국민한테 보고를 했고, 그래서 우리는 믿고 싶네라고 해서 그럼 일본의 반응은 어땠나라고 봤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매우 냉소적이었다는 부분. 그럼 도대체 어디가 맞는 거고 어디가 틀린 건지 우리 국민이 이제 궁금해지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의구심이 갈 수밖에 없죠.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의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